안녕하십니까, 박준석입니다. 2013학년도 피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 생물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이 제안하는 전체 커리큘럼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계속 가르쳐온 바대로 하면 일반 생물학, 추론 생물학, 실전 생물학 이렇게 3단계로 공부를 시킵니다. 시험 고득점을 우리가 목표를 하긴 하지만, 그렇죠? 합격하기 위해서 이 세 과정 중에서 일반 생물학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 공부에 이제 들어가는 요 단계를 학생들이 매우 이렇게 좀 우리가 추론 시험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요 과정 넘어가기 전에 일반 생물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질문 받은 걸 좀 요약을 해보면 봅시다. 이게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출제 영역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테스트를 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은 그닥 그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불안함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냐, 생물학. 그래서 우리가 다 못 공부해서 시험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서 오는 질문들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를 정리해야 되고, 저희 분량이 방대한데, 혹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뭐 이렇게 궁금한 거죠. 저희. 그러면서 지금 또 보면 어떤 영역 위주로 시험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조금만 핵심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는 거고. 선생님 이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도 한번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보게 되면 전공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어려운 파트가 있지 않냐? 면역학, 분자생물학, 뭐 발생학,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오케이? 다시 한 번 하지만 아까 우리 출제 영역, 여기 영역에 국한돼 있어요.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시험을 준비한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이죠. 나는 인문학부였다. 정말 용어도 지금 생소하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럼 수준 낮으면 공부할 거고 수준 높으면 공부 안 할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번에 보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일반 생물학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나온 현상이라고 선생님은 좀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참고서 없습니까? 혹은 요건 전공자들이 보는 책들인데 이런 걸 좀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궁금함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딱 2개만 보여드리면서 일반 생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앞으로 좀 봅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반 생물학 책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보면 선생님이 요거는 목련책인데 목련책에 지금 딱 보니까 여기에 뭐 어떤 한 내용을 갖다 놨어요. 여기 보니까 NX분의 NM 해가지고 수식이 있고 딱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나온 문항입니다. 피트에서. 보시면 여기에 임의분포 유형에서 개체군 크기 조사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나 나라 나오고 요거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거 묻는 겁니다. 개체군 크기. 요거 N. 됐죠? 그럼 선생님 지금 뭐 요거 대략 안 보일 텐데 선생님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를 읽었고 요 수식을 외웠으면 이 문제는 맞춘다 안 맞춘다? 맞춘다 이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30문항이 있지만 거기에서 일반 생물학 책을 꾸준하게 봐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책을 읽어야 되죠. 오케이? 어떤 학생들이 셀렉션된 책을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거는 기출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걸 봤으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알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쭉 깔려 있으니까 다 봐야죠. 다. 응?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오케이? 그거 하나. 응?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뭐 전공책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거 하나 준비할 것. 2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왜 전공책을 봐야 됩니까? 뭐 이런 그 질문하는 이유가 잘 보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금 요만큼 이게 지금 선생님 목련책으로 갖다 놨는데 요 한 단락입니다. 요 한 단락에 내용이 지금 보면 이게 그 초파리 배발생 관련 실험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앞에다가 뭘 넣어주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잘 보자고요.
일반 생물학책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요 내용을 읽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 하고 멈추는 생물학 공부는 그거는 우리 시험에 맞는 공부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무슨 실험을 했네. 그쵸? 뭘 넣어주고 했다 하면 잠깐 봅시다. 요 앞에 뭘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해서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 문장이 나왔구나라고 배운다면 선생님들은 그걸 아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죠. 앞에다가 뭐 넣어서 뭐가 되고 뺐더니 뭐가 되고 가운데 넣으니까 뭐가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책 공부할 때 이 내용에서 나온 실험 내용을 차분차분 공부한다면 제대로 공부한다면 시험 문제 자동 준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형이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면서 뭐 더 어려운 책을 이게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일반 생물학책 공부시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칠 거라고. 됐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험 준비가 되는 거죠. 혹은 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일반 생물학책은 또 모식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걸 봐준다면 오히려 일반 생물학책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고 뭐 양이 방대하다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응? 그렇게 일반 생물학 공부를 해주면 자신감 생겨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건 확신 안 되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잖아.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지만 내가 이 내용을 제대로 배웠다. 오케이? 차분차분하게 일반 생물학책 공부할 때 일반 생물학책에 주어진 여러 실험들과 기본 그림 쫙 공부할 것. 이건 기본기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로만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은 다른 책에서는 안 나온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주기 시작하면 기본 공부가 된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질문이 또 돌아가면 양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어차피 일반 생물학책 그거 우리 목록책 한두 권짜리 요만큼인데 이거 2, 3개월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매여 있다니까. 응? 방대하다 처음에 아까 초기 말했지만 어떤 나약한 말이다. 확실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쭉 공부해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공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평가원의 출제 유형 혹은 평가원에서 출원 문제 유형에 맞게 출원 문제라고 해서 주어진 내용 쭉 다 분석해가지고 딱 맞추는 꼭 IQ 테스트 같은 문항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봤지만 이런 모식도 나와주고 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히려 이게 더 다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일반 생물학 공부 그런 방식으로 해야 출원 문제에 맞게 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2, 3개월 안에 다 끝난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게 끝나주면 그렇게 해서 탄탄하면요. 출원 과정은 뭐냐? 이제는 기출문제, 출원 문제에 완전히 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나왔던 출원 문제 혹은 다른 파트에서 나왔던 출원 문제들을 가져와서 야 기본책 펴놓고 선생님은 분명히 아마 출원 그림책 하나 딱 줄 거예요. 선생님 알죠? 그림책으로 유명한 거. 자료 주면서 야 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 관련 기출문제가 이거 나왔었네. 한번 풀어보고. 그쵸? 그럼 세포생물학 영역이 있으면 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영역이 쭉 있잖아. 문제 풀어보고. 요거 나왔어. 풀어봤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온 영역에 대해서 모식도와 실험 내용을 차분차분 공부해 주는 게 출원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내용 완전히 이해해 놓으면서 문제 유형도 받겠다. 그렇다면 그대로 다른 영역, 안 나온 영역에 적용을 해가지고 준비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상 영역 문항 준비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결국 뭐 한다? 일반 생물학 때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 풀면서 다시 반복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것을 나선형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나사 있잖아요. 나사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뾰족해지잖아요. 전진이죠. 반복 학습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내가 진짜 이제 출원 문제는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이 오더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 되어서 실전 생물학 가서는 이제 문제 쭉 풀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서 문제 많이 드릴 테니까. 대신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죠. 특히 오늘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 일반 생물학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제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 선생님한테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이거는 다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자신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건 됐고
넘어가서 하여튼 선생님 다시 반복하게 해드리면 하여튼 텍스트 우리가 이제 지금 목련책과 원숭이 책이라는 책 다 제일 많이 보니까 선생님 분명히 목련책 공부할 때 원숭이 책과 다른 책 다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서 공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 중심으로 쭉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주면 추론 과정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다시 텍스트 놓고 다시 복습을 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모식도 실험 유형 이런 것들을 놓고서 복수하면 되죠.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고. 걱정하지 마라. 전공책에 나와 있는 내용 선생님이 나올 만한 내용은 다 커버해 드립니다. 되죠? 그래서 추론 과정이 뭐 더 새로운 내용, 일반 생물학책에 없는 내용 그런 것도 조금은 배워요. 하지만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평가원에서는 반드시 영역 조건 줘준다고. 일반 생물학책에 나온 내용으로 내겠다 했으니까 준비해야죠. 그렇죠? 뭐 실전 과정은 선생님 뭐 아까 말한 대로 문제 많으니까 그때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봅시다. 참고서적에는 뭐 됐다. 요것만 보면 요게 원숭이 책이죠. 요게 목련 책이고 이게 제일 많이 보는 일반 생물학 책이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짓자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3단계로 간다. 그래서 기본 과정. 지금 원숭이 책과 목련 책을 제일 많이 보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또 강조했지만, 그림자로 다 들여서 목련 책 공부하더라도 원숭이 책 자료, 지금 책 많아요. 프롬 책, 뭐 고니 책 많은데, 선생님 다 드릴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기본 책 공부하면서 자체도, 야, 나 자신감 있다. 그렇게 해드리려고. 됐죠? 그러면서 문과나 뭐 초등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에 분명히 기초과정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과정 한 번 더 보고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도 눈높이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어떻게 잡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뭐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 피트 시험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점수를 맞아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표는 여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을 여길 데리고 와야 돼,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울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더 쉬운 책 없으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좀 자신감 가져야 돼. 그리고 애를 좀 써야 됩니다. 내 눈을 올려줘야죠. 그치? 그러니까, 하여튼 요 기초과정 혹은 요 기본과정 할 때 나를 좀 맞추려고 좀 애를 써주면 선생님도 더 파이팅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끝나면 아까 말한 대로 추론 과정에서 그림 자료 아까 기본책 보면서 추론 뭐 문제도 다 풀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풀이 추론 과정 그래서 문제만 싹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좀 저는 힘들어요.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저희 문제 먼저 싹 풀어가지고 좀 워밍업 시켜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좀 문제풀이 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도움받을 수 있게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실전 과정 넘어가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준비가 된 상황에서 선생님이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한테는 실전에 가장 근접한 유형, 저희 본고사에 나오는 유형을 문제를 내는 게 나의 책임감이고 그리고 선생님 자존심이죠. 다른 어떤 학원이나 선생님보다도 더 좋은 문항 내는 게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고 맞거나 틀리거나를 떠나서 맞거나 틀렸을 때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중요한 건 지금 실전 과정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고치는 거죠. 내가 틀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8월달 시험에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오히려 틀린 걸 기뻐해라. 앞에서 마찬가지야. 틀린 걸 기뻐해라. 내가 그걸 고치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물론 시험장에서는 나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틀리는 게 최소가 되도록 해야죠. 그치? 선생님이 문제 많이 준비했을 거니까 한 달 또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달도 할 수 있고 다 해놨으니까 자기가 끝난 진도에서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시험 보는 날 내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문제 풀어놓으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데려갈 겁니다. 오케이?
뭐 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선생님 실제 강의에서 만나서, 여러분의 어떤 목표의식과 내 어떤 목표의식이 탁 만나서 아주 훌륭한 시너지가 나오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커리큘럼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